어느 분께서 질문하실지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먼저 진행해 주십시오. 네, 중앙일보 오소영입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대표님 평택에 나오게 되시면 진보당 김재현 후보와도 겨루게 되실 텐데 관련해서 좀 대화를 사전에 나누셨는지랑요. 그리고 단일화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보당과는 선거연대 논의 자체가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 진보당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따라서 논의 자체를 한 적이 없고요. 제가 언론 등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진보당에서는 민주당과 선거연대 협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와는 그런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는 김재현 대표님과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유정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 민주당이 이 전 지역에 공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향후에 이 민주당과 좀 논의 결과에 따라서 후보 단일화나 이제 선거 연대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평택에 살집 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선언을 했는데 뭐 집을 구하겠습니까? 조만간 집하고 사무실하고 선거 후원의 사무실 다 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 이후에 제가 평택 이제 공식적으로 방문해서 제 살집, 사무소 등등 다 구할 생각이고요. 그건 간단히 답변 드린 것 같고 민주당 경우 제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께서 담양에서 또는 그 뒤에 여러 자리에서 그 규책 사유 있지만 공천하시겠다는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 대화는 해본 적이 없고요. 저는 민주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 하신 거라고 보고 저는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저희가 또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라 할 수 없는 것처럼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서 내라 내지 마라 할 수가 없고 그런 요구 자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시고 저는 지금 현재는 한 5자 구도 정도 경쟁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5자 구도가 되든 뭐 6자 구도가 되든 그 경쟁을 통해서 이길 것이다라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선거연대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 출마선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선거연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저희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네, 대표님, 오마이뉴스 유성애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5자나 6자나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기실 건지 지선이 50일 남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 하나랑요. 평택 주민들에게도 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평택 주민께 드리는 말씀은 제 지금 기자회견문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고요. 평택 지역을 어떻게 혁신하고 도약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정책과 비전은 조만간 평택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럼 그걸 들어보시면 저의 평택 발전 계획, 평택을 발전 계획에 대해서 아실 수 있다. 오늘 그 얘기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저는 오자구도에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평택을은 3번 연속 국민의힘이 이긴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강세죠. 저는 어떤 지역보다 더 험한 곳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께서도 조사를 해보시면 알 것 같고요. 저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제 몸으로 뛰어서 이길 것입니다. 전 조직이 없습니다. 다른 당에 비하면 조직이 매우 약합니다. 지역위원회도 없고 기초위원도 없습니다. 근데 제 개인이 지금부터 50일 남은 것 같은데요. 제 개인이 불꽃을 피워서 이길 것이고 마지막에 3표 차로 이길 각오입니다. 예, 중앙조선 오마이뉴스까지 질문 들었습니다. 예, 추가로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기자님. 마이크가, 예, 감사합니다. 네, 머니투데이 김지은입니다. 김지은입니다. 김지은 기자님. 네. 최근 당원들과 소속 의원님들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님들과 연석회의 거치면서 이거 논의한 걸로 아는데 각자 어떤 입장들이 좀 나왔던 건지 궁금합니다. 당원분들 또 시도당 위원장님들, 의원님들 다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요. 그 의견을 제가 경청했고 결단은 제가 하는 것이죠. 또 제가 한 것이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거기서 마이크 키시고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앞서 출마 선언문에서는 그 무공천 해야 된다, 귀책 사유가 있으면 무공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질답에서는 민주당이 뭐 내가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떤 이게 약간 메시지가 헷갈리는데 그거에 대한 정리 부탁드리고. 아니, 뭐 헷갈린 건 아니고요. 네. 저는 무공천 원칙이 맞다고 봅니다. 과거에 전주에 민주당 기책 사유로 제복을 했을 때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무공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진보당 강성회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낙연 당대표 때는 그 귀책 사유가 있는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셨어요. 즉 민주당에서 이건 저희가 결정한 것은 아니죠. 민주당 당대표 대조되는 결정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원칙에서 이재명 대표 당시 당대표가 했던 결정이 맞다는 것이고 그게 책임 정치의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현재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낸다는 결정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권한은 없죠. 그게 모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이 더 있으면 하남이나 부산 북구갑도 거론이 됐었는데 왜 그 지역은 선택하지 않게 됐는지. 아, 예. 제가 일관되게 말한 오늘 말고도 그 이전에 일관되게 말해왔고 오늘 기자회견문에도 말했습니다만은 두 가지 기준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발신해왔습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 정당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세 군데 아닙니까? 그럼 세 군데가 안산, 군산, 평택 세 군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경우 그 세 가지에 되는 지역,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있을 경우 그 경우 제가 나서야만 이길 수 있는 지역,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평택을 택했다. 저는 이 두 가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했고 그 두 가지를 결합하면 당연히 평택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부산 얘기하셨나요?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제 고향이고 당연히 제 고향에 애착이 있죠. 하고 뭐 제가 언젠가 봤는데 뉴스토마토인가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서 뭐 제가 좋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이 난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하는 거는 아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다른 하나 지역은 하남도 마찬가지죠. 하남도 제가 추미애 장관님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고 또 검찰개혁의 동지이신데 추 의원님께서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셔서 된 것이지 귀책 사유가 발생한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 두세 달 정도, 서너 달 정도 계속 이 두 메시지를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럼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걸 결합해 보면 왜 평택을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CBS 기자님. 네, 김 기자님. 여기 그 평택을 출마 배경에 대해서 방금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도 현실적인 당선 가능성이 좀 감안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혁신당에서 내세우는 대의랑 실질적인 당선 가능성의 비중을 한 몇 대 몇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전 당선 가능성 의미 없다고 봅니다. 뭐 65%, 45% 없고요. 당선 가능성은 100 아니면 0이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표 차로 100%를 달성하겠습니다. 저는 뭐 지역 여러 언론들에서 뭐 여론조사 하는 것도 봤는데 여론조사나 뭐 비공개 여론조사든 공개 여론조사든 뭐 주변 주민들의 말이든 간에 큰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남이든 뭐 평택이든 뭐 어디든 어디가 유리하고 어디가 불리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별로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50일 남은 시점에서 또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더라고요. 별로 의미 없다고 보고 저희는 아까 뭐 거론됐던 여러 지역 어디를 가든 간에 조국혁신당의 현재 조직력이나 또 현재 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셔서 집권당인 민주당으로의 쏠림 현상이 매우 강한 상태입니다. 불리한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특별히 낫다 또는 뭐 나쁘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특히 저희는 집권당이 아닌 상황에서 이 현재 6.3 지방선거에서 재보궐선거까지 포함해서 돌파를 하려면 정치인 조국 또는 조국혁신당의
명분과 대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명분과 대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걸 지키는 게 승리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2열에 계신 기자분들께 기회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어느 분이 손 드신 걸까요? 예. 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제로가 주요 슬로건인데 유이동 예비후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유이동 후보를 이길 수 있을 만한 전략이 있으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 민주당 후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죠. 어떤 분을 내세울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상세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물론 또 국민의힘에서 그 유 전 의원, 삼선하신 분, 그분이 후보가 되실지 안 될지 지금 모르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합니다만, 또 다른 의원님도 경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되든, 저는,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을 얘기하셨습니다만, 유이동 의원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마땅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제가 민주당 후보들이 누군지 아직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나가서 유이동이건 황교안이건 저는 크게 대동소이하다고 보기 때문에 황교안, 유이동 이 두 분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실제 경쟁력을 통해서 승리의 경쟁력이 누가 갖고 있는가? 저는 감히 말씀드렸는데 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뒷열에. 소속 의원들이랑 당원들 여러 채널에서 의견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분들 의견도 평택을이 압도적으로 많았는지 아니면 이번 결정에 대표님의 의지가 더 컸는지 궁금합니다. 의원님들, 당원님들 사이에서 어느 지역이 많는지 적은지 계산해서 저한테 온 적이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결정은 저는 그런 의견 수렴에 기초해서 제가 결정하지는 않죠. 이 결정을 이 주민투표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시의 주요한 모든 결정을 주민투표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당원의 결정에 따라 할 수는 없죠. 저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제가 하는 것입니다. 네, 뒷열에 계신 기자님들 좀 카메라에 가려서 좀 안 보였습니다. 예, 어느 분께, 저랑 눈 마주치신 분, 예.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승입니다. 도킹제로 말씀 주셨지만 의사경선을 하다 보면 어부지리로 국민의힘 분성될 가능성도 높은데 이건 혹시 어떻게 대처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김영전 부원장 출마설도 나오는데 저는 김영무 부원장이 출마를 했을 경우에도 선거 연대나 동일화 같은 논의는 하지 않고 전 어부지리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당선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많은 정치공학적 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5파전이 된다, 4파전이 되어서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이제 평택을 주민께서 선택을 표가 나눠지니까 국민의힘 또는 극우 세력이 될 것이다라는 공학적 계산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저는 평택을 주민들이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사이의 단일화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의 스스로의 평가와 판단에 기초해서 표를 주실 거라고 보고 저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어부지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김용 전 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출마를 하실지 어느 지역에 출마하실지 자체가 결정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가정에 기초해서 답변드리진 않을 것이고 민주당의 어느 분이 후보로 나오시는 간에 제가 이겨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 정도만 더 질문 받아볼까요? 예, 서계신 기자님 계신 것 같은데. 예, 말씀하세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부지리라고 논란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평택을 같은 경우는 전동복합 지역이라서 보수세가 강하시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유성 평택시장하고 정정석 변호사하고 이미 출발 준비했는데 외지인한테 쉽지 않은 지역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이기실 건지에서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길지 여기서 제가 밝혀야 됩니까? 밝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있다고 생각하니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아까 국민의힘 거론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의 방법을 지금 공개하라는 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예, 기자님.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최지현 기자입니다. 아까 민주당의 기책사유가 있는 것도 두 가지 기준을 계속 말씀해 오셨다고 했는데요. 안산군사 평택은 일찍 결정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거를 이제 코앞에 두고 좀 뒤늦게 결정을 하시게 된 좀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원래 계획대로는 아마 한 달 반 전에 제가 선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달론 한 2달쯤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된 이유가 민주당에서 합당 제안을 하면서 저희 당의 모든 스케줄이 어그러졌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합당 제안을 하고 조국혁신당은 최고위 의총 당무일 거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한다라는 결의를 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분란이 나고 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저와 조국혁신당을 공격한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무산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파가 조국혁신당으로는 여파가 컸습니다. 피해가 컸습니다. 한 달 이상 조국혁신당의 정당 활동이 아주 사실상 정지된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완전히 종결된 후에 지금 제가 지난주 토요일까지 조국혁신당의 시도당 전국을 돌면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확정된 분들을 그 지지하러 다녔거든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 벌써 한 달 전에 그걸 마무리하고 제가 재보궐 문제를 결정하려고 했죠. 제가 대표기 때문에 저희 당 후보 지원 작업을 먼저 하고 제가 재보궐 하는 순서로 한다는 얘기도 아마 여러 언론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일정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합당 국면이 발생하면서 한 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억지로 늦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달이 없어지면서 조국혁신당의 기초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결정, 그 다음에 경선, 지금 경선이 조금 남아서 원래 더 전에 끝났어야 돼요. 그런 작업들 때문에 물론 우리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개소 등 남아있게 하고 제가 대표로서 여전히 지원을 할 건데요. 그게 뭐 일부러 늦춘 게 아니라 합당 국면의 여파로 한 달 이상, 한 달 반 이상 늦춰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 질문만 받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없으실까요? 예, 그럼 오늘 기자님 말씀하시죠. 김희경 기자입니다. 원래 이번 지방선거 임의가 개혁진보 사당이 추진하는 여러 정책 아니나 개혁들을 추진하려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혁진보 사당, 김대현 진보당 분이 포함해서 이번 연대로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신 이유에 여쭤봐도 될까요? 개혁진보사당을 연대를 통해서 정치개혁을 추진한 것은 어느 당보다 저희가 주도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뭐 다른 당과 같이 했습니다만은 정치개혁 그 외 여러 사안에서 뭐 빈틈없이 협력해왔고 그 협력에 있어서 어떠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어떠한 차이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정치개혁이나 각종 사회개혁, 정치개혁, 사법개혁 등에 협력했다는 것 문제와 그 다음에 제가 평택을에 그래서 안 나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 나와야 되죠? 그건 6월 3일 이후 얘기겠죠. 6월 3일 이후란 얘기죠. 지금 공동교섭단체 문제는 6월 3일 이후의 문제인데 정치개혁, 사법개혁 등의 연대와 협력을 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 진보당 말씀하셨습니다만 진보당과만 협력을 해온 거 아니죠. 민주당과도 협력을 해왔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잖아요. 그럼 제가 출마를 안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사회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 등 관련해서 민주당, 진보당 다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기자님 말씀은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했는데 왜 출마하냐 이런 질문인데 그렇게 질문하시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기자분들 오늘 장소가 협소한데도 이렇게 열띤 취재 열기 보여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조국 대표님 현장에서의 선거 일정에서도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